완벽한 이론, 완벽한 경험 합쳐지면 매출. 안녕하세요, 제노입니다. 오늘 매출업 컨설팅 20번째 시간이에요. 매출업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 참가자분들이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예요. 다시 만났어요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요행수 없이 배운 대로 진행하시면 성과가 나옵니다. 배운 대로 안 하시거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께서는 7개월 차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인데요. 월 매출은 운영하는 기간 동안 7개월 동안 7개 정도를 판매하셨다고 해요. 혼자 하시면 진짜 힘드시겠죠. 카페의 첫 판매 소식들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안 되나, 뭐가 문제인가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내가 잘하는 게 맞는 건가? 난 사업에 맞지 않는 건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에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상황을 살펴보면 등록 개수는 적지 않아요. 425개 정도? 하지만 상품들 중에서 도대체 왜 이런 상품을 올린 건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런 상품들이 많아서 경쟁력은 10점을 드렸어요. 0점이 없으니까 10점인 거 아시죠? 그래도 상세 페이지 번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점. 옵션과 키워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점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오신 분은 상품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지세요. 상품을 고르는 선정 기준을 좀 알려드리고 스토어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에 집중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인공 만나보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던 것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매출업 컨설팅 7차 모집의 두 분 중에서 한 분이에요. 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메 12기 출신이고 거의 이제 한 7개월, 8개월 차 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 8개월 스토어 운영하면서 어떠셨어요? 뭐 쉽지는 않구나 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첫 구매가 조금 늦다 보니까 현타가 와서 중간에 잠깐 쉬었었거든요. 근데 그 첫 구매가 이루어지고 나서 연달아서 조금 이루어지나 싶다가도 이제 푹 꺾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멘탈이 좀 흔들려가지고 멘탈 좀 다 잡고 좀 혼 좀 나보자 싶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상품을 등록하다가 잠깐 한 두어 달 정도 쉬었다 그랬잖아요. 네. 멘탈 나가가지고 네. 주문이 안 들어와서.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시작해서 4개월 정도는 상품 등록한 거잖아요. 네. 4개월 정도 만에 상품은 몇 개 정도 등록하신 거예요? 못해도 4개씩은 했거든요. 하루에 5개, 진짜 못하면 3개인데 그건 거의 없었고 4개, 5개를 주로 해서 거의 한 300개? 그렇게 해서 쫙 해서 달렸었던 것 같아요. 판매가 지금은 한 7개쯤 됐다라고 하셨는데 네. 심정은 어때요? 좀 허탈하기도 한데 뭐 언젠가 들어오겠지라는 마인드로 그냥 계속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싱에 좀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하면 될까 싶더라고요. 좀 허탈하긴 하죠. 그죠, 아무래도 주문이 너무 조금 들어오니까 등록한 상품 숫자에 비해서 네. 지금 상품만 보면 425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네. 주문량이 너무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처음 구매 대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어요? 옛날에 진짜 어렸을 때 아마존 셀러 있잖아요. 그거를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강의 같은 것도 별로 없었고 그냥 책만 보고 해야 됐어가지고 그냥 취업이나 하자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일 그만두면서 다시 해봐야겠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유튜브에서 제노님 영상도 보고 제대로 맘먹고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셀러메이커를 이제 등록하게 된 거죠. 아마존이면 되게 오래전인데 그죠? 되게 오래됐어요. 6, 7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힘들었던 거? 내가 보는 눈이 없나 하는 그런 약간 좌절감을 느낄 때 그래서 저희 단톡방 있잖아요. 예. 올라오잖아요. 첫 구매했다. 첫 판매됐다. 네, 첫 판매됐다. 난 안 올라오는데 내가 좀 잘 못하나? 막 이러면서 이제 좌절을 조금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현타가 좀 세게 왔던 거기도 하고 그게 지금은 조금 무뎌지긴 했어요. 그래도 연속으로 판매가 일어났던 적이 있어가지고 언젠가 되겠지라는 마인드로 시간을 막 들여서 하고 있는데 안 팔리면 누구나 현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3개월 정도 하면 대부분 그만두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한 일주일, 2주, 3주 정도 열심히 등록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의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달 되고 2달 됐는데 뭔가 결과가 안 보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시간을 쏟아붓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딱 그만두는 시점이 딱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상품 등록 수 자체가 되게 적어요. 나는 한 2달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하루에 1개 꼴 이렇게 올려놓고 한 2달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마 더 현타가 세게 오지 않았을까. 좀 전에 이제 판매센터도 봤잖아요. 우리 네. 당장 판매는 제로에 가까운 정도? 얘를 어떻게 한번 타개해 볼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문제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품 소싱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또 카탈로그 매칭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 네. 또 세 번째는 상세 페이지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다. 네.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초보라는 걸 가정하면 상세 페이지가 별로나 내려가면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평균적인 수준? 상품을 소싱하는 방법이나 카탈로그 매칭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안 되어 있다. 특히 카탈로그 매칭은 너무 심할 정도로 안 되어 있어요, 보면. 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거든요. 상품 소싱까지 방법을 잘 모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2가지를 좀 잡아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가셔가지고 진행 상황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아마 과제 같은 걸 내드릴 거예요. 2월 초, 뭐 3월 초, 4월 초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 보고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셀매를 듣긴 하셨는데 기본적인 교육만 그냥 들으신 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좀 해드릴 거니까 네. 그대로 잘 하실 수 있겠죠? 하면은 그냥 꾸준히 기계처럼 하긴 하거든요. 상품 400개면 실제 카탈로그에 묶여있는 제품이 100개가 넘어야 돼요. 최소로 따지더라도 지금 1개잖아요, 1개. 여러 개 묶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노력을 써도 안 묶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카탈로그 제품이 하나면 사람들이 거의 못 들어와요. 카탈로그를 왜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네이버에서 어떤 키워드 검색을 딱 할 거잖아요. 그럼 페이지가 떠. 이 안에 상품이 기본적으로 40개가 있는데 우리 1페이지에 등록시키려고 사람들 막 혈안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할 수 있지? 상위 노출하면 팔릴 것 같으니까. 근데 1페이지로 실제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돈 쓰는 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광고 아니면 1페이지 못 들어가요. 근데 1페이지를 해서 카탈로그 제품이 있어. 그럼 여기 들어가면 그냥 1페이지잖아. 1원도 안 썼는데 1페이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사람들 들어올 거잖아요, 실제로. 이 1이 곱하기 뭐 100 해가지고 뭐 100개가 되면 얘 하나로 하루에 3명 들어온다. 그럼 100개면 300명은 들어올 거냐, 하루에. 근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와도 어마한 걸 팔고 있으니 안 사. 근데 아마 팔렸던 제품들을 잘 다시 한번 되짚어서 찾아보면 아마 다른 데서 팔고 있는 제품의 확률이 높아요. 전혀 새로운 제품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거의 재료에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카탈로그 묶는 것도 알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네. 다 아는데 어마한 걸 상품 등록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강의에서 다 알려준 거 따지면 되게 답답한 부분이긴 해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쇼핑몰 한다 그러면 야 그거 남들 안 파는 거 팔아야 팔리지. 남들 팔리는 거 팔아가지고 되겠어. 근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상품 판매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매출이 그래도 꽤 나오고 있을 거예요. 지금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을 거면 스토어가. 그때 가서는 그 다음번 스토어에서 이제 상품을 살짝 수정하는 과정. 이게 이제 비버가 1차 때 했던 거. 실제 비버는 왔을 때 매출 그 당시에 700만 원쯤 하고 팔고 있었잖아요. 이때 이제 상품을 뜯어 쳐가지고 1700 만들어가지고 왔잖아요. 그 2차 하고 지금 3500대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게 앞에 과정들을 해가지고 판매를 만들어내고 사람들 유입을 만들어내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VOD에서 유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유입되면 카탈로그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근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게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이 소싱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싱 관련해가지고는 아예 다 잘못하고 있었지. 타오바오에서 소싱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검색했는데 거기서 판매량이 많은 애들을 골랐잖아요. 나름은. 네. 근데 걔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뭐 매칭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성향이 달라서 물건 또 보는 게 다르니까 걔네는 막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딱 가져와가지고 본 것까지 했는데 안 팔린 경우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네. 제가 최근에 올린 것 중에 청소기 관련 제품 올렸는데 메인이 되는 이제 청소기 상품이랑 소모품들이 있잖아요. 추가 상품으로 그 소모품들을 붙이는 게 훨씬 나은지 아니면 옵션을 따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옵션이라고 하면 필수 선택이잖아요. 네. 옵션을 선택 안 하면 구매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추가 상품 같은 경우는 실제 필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선택인 거잖아요.
이러면 사람들 선택 잘 안 하거든. 그런 경우라고 하면 원래 본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본품이 있고 지금 본품 플러스 뭐 2개의 옵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품 뭐 플러스 3개의 옵션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세트 구성으로 만들어주는 게 차이 나죠. 이미 그렇게 해서 아예 그냥 상품 하나를 세트 상품으로 만들어서 올려놓고 그거 안에 있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 청소기 안에 뭐 브러쉬 같은 것들. 그런 게 뭐 원 플러스 원 구성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상품 하나 옵션 더 나와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잖아. 그냥 아예 그렇게 해서 옵션을 붙여서. 추가로 구성하라고 하면 솔직히 이거보단 이게 선택하기 쉽잖아요. 얘는 필수가 아니니까 그냥 선택 안 해도 끝. 하나 안 하나 그만. 옵션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 차라리 2개짜리를 살까 하나짜리를 살까 고민하겠지. 추가 상품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옵션으로 그냥 웬만하면은 추가 상품이랑 옵션을 구분하는 약간의 기준이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소모품이 들어가는 형식인 거잖아요. 네. 소모품이 들어가는 형식은 솔직히 옵션을 해가지고 세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고, 아예 전혀 다른 제품을 그냥 구성으로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얘네들은 그냥 추가 상품으로 등록을 하라 그러죠. A라는 스토어가 있고 B라는 스토어는 있고, 근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카탈로그에 이렇게 묶여 있을 거잖아요. 얘는 여기 있을 거고 나는 여기 있을 거잖아요. 가격이 똑같아, 동일한 가격이야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옵션 구성의 차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얘가 가진 옵션보다 무조건 많아야 돼. 일단 얘가 있는 건 다 있어야 돼. 플러스 추가로 들어가야 돼. 더 있어야 돼. 1번 들어가서 상품 보고 얘 거 보고 다시 나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2번 내 거 보러 들어왔어. 근데 내 거 본 다음에 다시 1로 갈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가격이 동일해도 선택지. 얘한테는 안 살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있는 거 여기 다 있는데 뭐하러 다시 절로 가. 여기서 다 보는 게 이득이잖아. 얘를 살려고 했어 라고 해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가격이 낮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다음에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걸 너무 어려워하면 솔직히 이 얘기를 안 해주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네. 이 정도까지는 해야 돼. 이 상품들은 뭐 또 새로운 걸 막 찾아야 하나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거 6개 붙여가지고 2가지의 종류의 제품을 팔겠어 라고 해버리면 전혀 다른 제품이 이 안에 어쨌든 들어와야 되잖아. 그럴 때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걸 또 타워에서 또 찾아야 되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스토어에 찾아놓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미리 등록해놨던 것들. 걔를 그냥 거기에만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냥 옵션 붙여가지고 집어 넣어놓고 팔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저 추가한 페이지에 그 이전에 그 상세 페이지를 갖다가 밑에다가 같이 가져와가지고 집어 넣어도 되고 넣어가지고 보여줘도 되잖아. 최소 카탈로그에 등록될 만한 제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1차적으로 이건 돼 있어야 한다. 그럼 제가 지금 상품 등록할 때 진짜 최소 25로 잡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틀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카탈로그 묶으려고 하는 제품이 봤더니 마진이 5%밖에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네. 되게 당황스러운. 그렇다고 안 올릴걸? 안 올리면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5% 남기는 걸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이거 못 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이거 사세요. 사람들이 다 이거 사고 더 좋아하세요. 만족도가 이게 더 높아요.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이거 사십시오. 상세 페이지 막 보여줘. 그럼 이거 살 거 아니야. 10명이 이거 사려고 들어왔다가 한 4명만 사도 얘는 마진율이 높을 거 아니야, 훨씬. 5%짜리 10개 파는 것보다 차라리 한 4개를 20%짜리 파는 게 훨씬 나니까 30%, 40%짜리 파는 게 낫잖아. 그런 의미? 카탈로그에 묶이고 옵션을 좀 저렇게 다양하게 구성 자체를 해 놓으면 어쨌든 처음 보고 들어온 거는 네. 첫 페이지 그거잖아요. 밑에 것까지 신경을 더 써가지고 해놓는 게 확실히 뭔가 좀 차별화가 많이 되나요? 얘를 보고 들어왔는데 네. 얘네가 있는 게 차별이 되냐고요? 애초에 저 상품을 타겟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 네. 고객은. 자, 생각해봐요. 마우스를 사려고 그랬어. 뭔가 어떤 모델을 봤어. 상세 페이지를 들어가려고 찾았더니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 첫 번째 들어갈 거 아니야, 상세 페이지. 메뉴에 있는 애. 봤더니 마우스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 두 번째에 갔어. 마우스가 얘도 있고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 첫 번째로 봤을 때 얘한테 다시 돌아갈 일은 최소한 일단 없잖아. 근데 옵션 밑에는 결국 상세 페이지라는 영역이 존재하잖아. 근데 이걸 살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처음에 뭐 가볍다던가 뭐 그립감이 좋다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제품이 4개가 있는데 비교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 내가 원래는 얘를 살려고 했는데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내가 살려고 했던 그 이유를 얘가 다 충족시키면서 얘가 옵션상으로 더 좋아 라고 하면 그래도 난 이걸 살려야 하고 살 거예요. 고민을 일단 고민되잖아. 네. 얘보다 얘가 조금 더 비쌀 수도 있잖아. 근데 뭐가 더 좋대? 좋으면서 비싸대라고 하면 사람이 심리상 아이씨 그래 마우스 사가지고 이건 사는 거. 내가 한두 달 쓰고 버릴 거 아니고 몇 년 쓸 건데 몇 천 원 더 주고 좀 좋은 거 사자 라고 하는 순간 얘 살 거잖아. 그쵸. 그러면 충분히 차별점이 있잖아. 이게 이제 결국에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따지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동차 매장 들어가가지고 다 아반떼 사고 나와야지. 왜 누구는 그랜저 계약하고 있고 누구 소나타 계약하고 가겠어. 이걸 내가 생각해보면 쉬워. 뭐 내가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어떨까를 생각해보면 쉬운데 그 생각을 전혀 사람들이 안 해. 물건을 판매하는 생각으로만 하니까 뭐 올려놓으면 사주겠지? 근데 절대 그렇게 안 산단 말이야. 내가 물건 살 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고민하잖아. 비교하고 다른 것들이랑 막 비교해보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키워드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상품 40개 나온단 말이야. 내가 40개 중에 하나일 뿐이야 내 거는. 그럼 나는 얘네랑 싸우는 거야 얘네랑. 그렇다는 얘기는 내 제품이 요 1페이지 안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내게 팔린다는 거. 근데 이 생각 안 하잖아. 그냥 거기서 보고 내가 좋아 보이는 거 올리잖아. 사람들 사주겠지? 근데 얘네들보다 안 좋은 걸? 알고 보면? 그럼 내 거 안 살 거 아니야. 1페이지 올라가도. 심지어 광고에서 맨 위에 올려놔도 사람들 안 산다니까. 밑에 있는 거 더 좋은데? 내 거 이거 왜 사? 광고비 신나게 쓰고 안 팔리고. 결국은 구매를 해주는 건데 누가 물건을 사주는 건데 사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질 않으면 이거 못 파는 거지. 이 옵션에 대한 이 상세 페이지 추가를 좀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해야 될 거를 좀 받은 느낌이라서 퀘스트 받은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퀘스트 받은 느낌을 받았는데 왜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할까? 스토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했잖아요. 네, 어떤 거 같아요? 그동안 영상으로만 봤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와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어떤 거 같아?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나아가야 할 미션 같은 거를 제대로 좀 받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이번에 받은 미션 가지고 이번 달은 몰입해가지고 좀 확실히 해서 보고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번에 만날 때는 매출 좀 일단 매출보다 유입을 좀 많이 늘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제 미션을 제대로 하셔야 다음에 기회가 생기는 거지. 네. 그냥 시간이 지났다고 다시 아니, 만나주는 건 아니고. 아니 그럼요, 물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월 달 자체는 상품 등록하는 것보다 메인 포커스를 그쪽으로만 잡으면 그쵸, 어차피 뭐 지금도 안 팔리고 있고 사람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만 일주일, 2주일 쉰다고 그렇죠. 뭐 특별하게 막 무너져내지 않을 거거든. 그쵸. 무너질 게 없잖아 솔직히. 어제도 원래 상품 올려야 되는데 아유 내일 뭐 받고 그냥 아니, 어차피 그러면 안 안 올라가니까. 되고 그건 안 되고 그거는 다른 아니, 그건 다른 의미지. 꼭 미션을 수행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잘 하셔가지고 네. 다시 만났어요를 촬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보통 그럼 그 다시 만났어요 촬영은 뭐 한 3개월 후 뭐 이렇게 해서 잡으시나요? 적어도 3개월 이상 성과가 보인다, 나고 있다,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게 보인다 라고 하면 이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리고 그때 됐을 때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일정 예상의 뭐 유입수도 가지고 올 거고 상품들도 있을 거고 판매도 되고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진짜 말하는 것처럼 매출을 지금 상태에서 2배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는 비버처럼 2배 그분처럼만 돼도 포항 그분도 꽤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분도 뭐 곧 파워 달고 뭐 또 하다 보면 또 빅파워 되고 하겠지. 그분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좀 해주실 거라 믿고 네. 끝으로 다음번 혹시 컨설팅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진짜 열심히 할 각오로 오셔야 되고 자기 고집 너무 세우지 마시고 스토어 운영하면서 조금 알았다고 자기 고집을 조금 내비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고 그냥 쫙 미션 주는 대로 딱 하셔라.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로 하면 늘거든요. 네. 매출도 늘고 돈도 벌고. 완벽한 이론, 완벽한 경험 네. 합쳐지면 매출업. 그래서 매출 컨설팅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네. 열심히 하시면서 성과 좀 보시고 매달 보고 해주시면서 네. 성장하는 스토어 판매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실 거라 믿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잘해야 할 텐데 아, 좀 해야 할 텐데 이제.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할 거야? 아, 그럼요.